지역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부천시는 10월 1일 주민화합 한마당 체육 행사를 엽니다. 매년 부천 36개 동 주민들이 모여 가져온 행사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보류됐다가 3년 만에 여는 주민잔치입니다. 그런데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천시가 주민자치회장만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자치회는 배제해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마을자치회는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진 체육 행사,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이강인 오정주민자치회 부회장과 박정산 전 부천시 의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앞에 저희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광역동 주민자치회 또 마을자치회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부터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간단히 생각하면 그냥 일반 동에서 예전에 있었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보통 바뀌었거든요. 근데 전국 유일하게 부천만 2개에서 5개의 일반 동을 묶어서 광역동이라를 만들다 보니까 이 광역동 이름으로 주민자치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기존의 것들을 명칭을 마을자치회라는 명칭을 붙여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일단 바뀐 모습의 주민자치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 주민자치회 안에 기존에 마을자치회가 속해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지금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형식은 맞습니다. 예. 주민자치가 있고 마을자치회는 거기 하나의 분과 형태로 이루어지는 걸로 통상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형식은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그동안에 해왔던 주민자치의 역할들, 좀 각종 봉사활동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은 여전히 마을자치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과 형식의 불일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일단 부천시가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왜 주민자치회만으로 구성했을까요? 법이오라고 따지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차라리 처음부터 법이오라고 그렇게 갔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새로 당선된 시장님의 1호 공약인 광역동을 일반동으로 환원한다고 하다 보니까 일반동의 어떤 특성을 살리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자라는 취지였는지 모르겠지만 공문을 보낼 때 마을자치회와 주민자치회에 같이 보내서 의견을 수렴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자치회에서는 당연히 예전과 같이 이렇게 추진위원회는 같이 구성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적인 관측을 갖고 접근한 것이고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는 그냥 법적인 의미에서 그냥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이런 갈등들이 표출이 된 겁니다. 박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시 담당 공무원들의 생각은 조례와 관련 근거에 따라서 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회를 하게 되면은 대회 주체가 있고 뭐 대회장도 있고 이러는데 그러면 대회장을 어떻게 선임을 할 거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조례 관련 근거에 따라서 이제 주민자치회 협의회장을 선출하고 거기서 이제 맡아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담당 공무원들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 부천시가 광역동을 추진하면 전 단계에 10개의 행정복지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죠. 3개의 구청을 폐지하고 그래서 3개의 구청을 폐지하게 되니까 각 구청별로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가 있었는데 이거를 통폐합해서 주민자치회로 하고 거기에 이제 협의회장을 선임을 했죠. 이거는 관련 법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서 이제 광역동으로 전환을 하게 되니까 자 그렇다면 10개 광역동에 이제 주민자치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표성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름의 그분들이 3개 구청을 폐지할 당시에 그러면 우리는 이 10개 주민자치회와 36개 주민자치위원회 등 중복된 여러 인원들도 있고 그래서 40명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이제 주민자치회장을 뽑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2021년 5월에 이제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됩니다.
그 개정에 이제 38조 3항인데 거기에 이 부천시 주민자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에 거기에 이제 협의회장을 두게 돼 있거든요. 그 협의회장이 주민자치회에서만이 선출된 사람을 두기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36개 동에서 선출했던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이제 임의단체로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 공무원들은 그 단체를 인정을 안 하고 주민자치회를 인정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생겼던 거고 이번 체육대회도 그게 시발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오종주민자치회의 부회장직이시잖아요. 예. 예. 어떤 임의단체로서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의견차가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지금 박의원 예. 전 의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셨듯이 조례라고 하는 형식에는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드라이하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됐냐면 지금 주민자치가 1기, 2기 벌써 2기가 시작되잖아요. 1기 때는 모든 그 블랙홀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이질 못하니까 1기 때 협의회 회장을 못 뽑았어요. 2기 때 지금 뽑으려고 하는데 2기는 또 임기가 거의 정해져 있단 말이죠. 2024년 1월부터는 일반동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표명되니 그러면 이게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임기인데 이때 과연 회장을 뽑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도 있었고 더더욱이나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주민자치 회장을 하면서 마을자치의 위원장도 하는 분이 맨 처음에는 8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 필요성이 아마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인적 구성이 또 바뀌면서 아마 또 주민자치회에서는 협의회 뭐 장을 뽑자라는 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좀 아직은 좀 관계가 복잡한 상황 속에서 동별 예산 문제 논란도 있었다고요? 네, 현재 이제 부천시의 10개 광역동별로 이제 이번에 이제 체육 행사는 이제 부천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잖아요. 여기에는 대부분이 예산이 비슷합니다. 약 1,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동별로 체육 행사가 있거든요. 거기는 그 동의 인구 편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 편차에 따라서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1,400만 원까지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도 부천시의회에서 일부분이 이렇게 하다 보면 형평이 어긋나지 않느냐. 왜 여기에는 운동복이나 거기서 먹는 식대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데 많게는 신중동 같은 경우는 13만 2천 명이고 중동 같은 경우는 약 4만 2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3배의 편차가 나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돈 100, 200 차이는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좀 살펴서 예산에 반영해라. 이렇게 이미 이야기를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올 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내년에는 이런 문제들이 좀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갈등은 행사를 그르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선참여 후에 협의한다. 뭐 이런 중재안이 나온 것 같은데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주민자치회 협의회장 이제 그분은 이제 쉽게 말해서 광역동 전에 이렇게 36개 동에서 선출했던 그러니까 구청이 폐지되면서 선출했던 회장이 있고 지금 이번에 또 새로운 주민자치회장이 선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조례상에 아까 말했던 부천시 주민자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에 부천시 주민자치협의회장만 들어있는 내용에 마을자치회 회장도 포함된 인원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협의회장을 선출하자. 이 항목을 하나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했죠. 왜? 공무원들도 부정적이었죠. 뭐 의회에서도 아직 주민자치 10개 광역동으로 전환해서 주민자치회 협의회도 구성도 안 해봤고 그렇게 운영도 안 해봤는데 만일 그걸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꼭 같이 포함을 해야 된다 하면 같이 그때 해도 늦지 않으니 조금 기다려달라. 그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그쪽에서는 계속 그거를 조례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갈등으로 이제 폭발을 한 겁니다. 사실 체육대회 상황에서도.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의회 의원들이 중재를 하면서 그렇다 하면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항목을 우리가
먼저 체육 행사를 예. 끝내고 성황리에 끝내고 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시 집행부에 이런 관련된 의견도 전달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든 의회가 원하든 시가 원하든 어떤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장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이번에 전격체육대회에 참석하기로 한 거죠. 일단 뭐 주민자치회나 또 주민들 시각에서 볼 때 그 지금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 주민자치회장 협의회를 주민자치회장과 마을자치위원장 등 한 40여 명으로 구성해서 회장을 다시 선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들 설명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지금 중재안이 나오기 전에 이제 예. 한 측에서 이제 저기 제안을 했었죠. 그 말씀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10개 광역동과 36개 마을 일반동의 장들이 다 모여서 선거를 한다. 다만 피선거권은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장 10명 중에만 두고 투표권은 다 같이 가져서 그때 결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그렇잖아요. 형식은 또 그렇게 되는데 그걸 또 뒤집어서 보면 이상하다. 이거를 그러니까 위원장을 뽑는데 마을자치회들이 34명이 좌지우지하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한쪽에서 보기에는. 또 한쪽에서 보기에는 왜 우리의 일반 민주적인 충정을 왜곡하냐라고 있을 수도 있고 이게 합의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제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불발이 됐던 거죠. 그러고 나서 최악으로 치닫다가 이제 뭐 몇몇 의원님께서 나셔가지고 중재안이 만들어져서 다행히 일단 10월 2일 체육대회는 정상적으로 치러지게 된 거죠. 다행입니다만은 일단 뭐 논쟁에 남아 있는 일부 상황입니다. 자, 마을자치회가 부천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을 요구했죠. 네, 그렇죠. 이게 어떤 방향으로 요구하는 겁니까? 지금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28조 3항에 그 주민자치회 회장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마을자치회까지 포함시켜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광역동이 계속 유지된다면 사실 조례를 빨리 개정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 조례거든요. 우리가 저도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를 참여해보지만 그 위원회가 꼭 조례가 있어야지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거는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집행부의 의지,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에서 마을자치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지, 또 마을자치회도 그동안의 갈등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포함이 된다면 사실은 조례가 개정이 안 돼도 저는 운영이 된다고 보지만 또 마을자치회에서는 이걸 아예 법의화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이제 1년 남은 이 한시적 법인데 이게 될 것인가? 이거는 뭐 최근에 의회에 계셨던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시각이세요?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의회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이렇게 마을 자치에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시 집행부를 설득하냐에 따라서 이 조례가 이게 개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 조영욱 시장께서는 광역동 폐지 공약을 냈고 그 폐지와 관련해서 여러 지금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광역동을 지금 목표로는 2024년 1월부터 시행을 하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벌써 내년이 2023년이잖아요. 그렇게 된다 하면은 만일에 광역동이 폐지되면 자동으로 36개 동의 마을자치회가 그냥 주민자치회로 변경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조례를 다시 이제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광역동 폐지가 된다 하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면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역동 폐지를 혹시 가정해서 그 뒤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까요? 역할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광역동이 일반동으로 전환이 되면 그냥 지금 현재 마을자치회가 그대로 주민자치회로 명칭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에 있던 주민자치회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36개 주민자치회가 이제 뭐 회장을 뽑든 협의회장을 뽑든 이렇게 하면서 그 동별로 각종 봉사활동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큰 차이는 저는 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뭐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쨌든 갈등은 빨리 화합으로 또 봉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갈등 당사자들 또 아니면 또 주변 관계인들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나 마을자치회는 부천시에서 같이 시민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단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어떤 문구 하나, 협의회장 하나로 이렇게 갈등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공무원들이 오해를 하고 의원들 오해하고 또 해당 이해 당사자들 또 오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을 하려면 결국은 권한을 갖거나 거기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쪽에서 양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품어 안고 가야지 우리는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서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정해놓고 하게 된다고 하면 계속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도 결국은 우리 부천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하자는 이런 장이잖아요. 이런 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작부터 갈등을 한다고 하면은 취지에도 안 맞고 이것을 추진했던 분들의 리더십에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서로가 양보를 해야 되고 권한 결정할 수 있는 쪽에서 양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또 어떤 시각으로 기대하십니까? 그 이번 주민체육대회를 보시면 아마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역동 단위로, 즉 10개 동 단위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이번에 36개 동별로 이루어지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만든 이유는 저는 그렇다고 봐요. 36개 동으로 복원된다는 전제를 깔다 보면 많이 그 뭐라고 그럴까요? 훼손된 그리고 이제 많이 축소된 그 마을, 그러니까 일반 동 단위의 자치 활동들을 강화시키자는 측면에서 그런 거를 만들었는데 그 취지에 맞다라고 보면 어쨌든 지금 현재 마을자치 내용적인 것을 갖고 가는 마을자치회도 형식적인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주민자치회하고 계속 갈등할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한테 이제는 아까 박 의원님 말씀대로 서로 양보하고 그다음에 이걸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을 저도 박 의원님하고 동의를 합니다. 권한을 가진 자가 먼저 손을 내놓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면 그래도 그 가운데서 시의회나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천에서는 이 광역동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 광역 행정동을 놓고 또 어떻게 다시 되돌려 놓는지 지금 논의가 남아있는 그렇죠. 과정인데요. 또 주민들 간 행사에까지 또 이런 일들이 연장되고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 화합 체육 행사잖아요. 네. 원래 그 행사 말무리에는 끝날 즈음에 이렇게 막걸리도 드시고 또 화합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자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가 그 자리에서 다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좋은 화합의 자리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